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전공전변, 개유망견, 불용구진, 수유식견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그 대목이요. 이견부주 신물추심. 이견부주 신물추심. 이견부주 신물추심 이렇게 지금 제유시비 분연실심. 이 제자가 전에도 시비 분연실심. 이제 오늘 할 대목이 이 두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뭐를 말하는 거 이견, 이제 두 견해지요. 두 견해. 예, 부주해라. 그 주하지 말아라. 그 이제 두 견해에 이견에 그 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 신자는 삼가할 신자거든요. 그 삼가해라. 뭐를 삼가하는가 하면 말물자, 아니불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추심, 쫓을 추예요. 쫓아간다. 심은 찾을 심이거든요. 예, 심, 찾을 심입니다. 그 심우 그러거든요. 심우가 뭔 뜻입니까? 소를 찾는다 이 말이죠. 우리 그 모구도성 있죠? 모구십도성. 예, 거기 보면은 심우, 소를 찾아야 돼요. 그 우리 지금 사실 마음 공부하는 것이 소 찾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소를 찾는 것인데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그 소는 그 육신, 예, 육신을 소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인간들의 욕망, 분별심 이것을 이제 그 소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찾는다 그런데 이게 찾을 심자입니다. 그래서 찾는다 시무. 그래서 모구십도성이 이거 소를 찾아가지고 소를 길들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모구십도성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찾을 심자입니다. 그 쫓을 추 쫓아가서 찾는다. 그래서 두 견해에 주하지 말고 쫓아서 찾아가 이제 이견이겠죠. 이견에 쫓아서 삼가 쫓아 찾지를 말아라. 이제 이것이 지금 첫 구절이 지금 그 우리말 해석입니다. 이 제자는 뭔 제자는 겨우제, 잠시제, 잠깐제 그래요. 잠깐 이제 잠깐 유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시비를 두요. 잠깐 동안 시비를 마음 속에서 시비의 마음을 이제 잠깐 내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마음을 낸다 이 말이죠. 그 잠깐 내기만 해도 분연실심이라 이 분자는 뭔가 이제 뭔 분자인가 하면요. 이제 그 흔들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요. 그 이렇게 요란해지는 것이거든요. 요란해져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잠깐 시비를 두면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요란해 가지고 실심이라 본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잃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그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견이라 그랬는데요. 이견은 두 견해지요. 이견. 이제 두 견해. 이것을 이제 이견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바로 이견은 뭔가 하면요. 일견이 생깁니다. 이견은 두 견해인데 일견은 한 견해죠. 한 견해가 생겨요. 딱 한 견해가 딱 생긴다 이 말이죠. 이제 한 견해가 생기면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심성작용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이게 일단은 일견이 딱 생기고 나면요. 생기고 나면은 그 일견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견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일견 그게 하나가 한 아르마리가 딱 생긴 거예요. 아르마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가지고 그걸 있으면은요 다른 견이 나타나는데 그 인간 생활에서는 이것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 견해가 생기면은 다른 견해가 반드시 거기에 상대돼 가지고 생겨난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견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이제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서 이것이 뭔가 하면 시비이해예요. 이제 시비이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일견이 딱 생깁니다. 하나의 견해가 딱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 하나의 누가 뭔 말 하잖아요. 뭔 아르마리가 생기잖아요. 딱 생기면은 그 일견에 대해서 뭔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면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뭔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면 일견 하나의 견해가 딱 생기거든요. 생기면은 그거다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뭘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면요. 바로 첫째 들이대는 잣대가 뭔가 이해의 잣대예요. 이해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의견이, 저 견해가 나한테 이롭겠냐? 해로운가? 그것부터 판단하잖아요. 대체로 다 그럽니다. 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능 자체가 말이죠. 이렇게 일견이 딱 생기면은 제일 먼저 그 견해에 대해서 아, 저 견해는 이로운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그 잣대로 먼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의 잣대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해의 잣대만 들이댑니까? 요거 이제 이해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다음에 뭐로 판단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요, 시비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강조 지금 제가 많이 했습니다.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나한테 이로우면은 뭡니까? 옳은 거다 이 말이죠. 시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나한테 이로우면은 꼭 옳다. 근데 나한테 해로우면은 아니다, 그거 비다. 이렇게 판단하죠. 이게 말이죠. 사람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 이 말이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판단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절대로 인간은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지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해의 관계를 떠난 시비의 판단, 이거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다 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떠나버린 시비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이해를 떠나갖고 해야지, 이해에 걸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은 그게 옳은 판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자기 편견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잣대를 이제 들이댑니다. 자, 그러면 이 잣대를 들이대면은 일견이 이제 이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일견이 그냥 일견입니까? 반드시 이견이죠. 이해의 이견, 시비의 이견, 두 견해가 생기죠. 예, 두 견해가 이견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요. 지금요, 우리가 이제 이견 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인간은요, 사람은 단독자로서는 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관계 속에서 살아요. 관계 속에 살죠. 하여간 가정도 모두 관계 아닙니까? 모든 가정도 관계죠. 그리고요, 지금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요, 예전에 했던 관계를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전의 관계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인간들이 모두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왜 힘들어하느냐? 과거의 관계를 그대로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관계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관계가 형성된 이 관계는요,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요, 요 관계는요, 인간 관계는요, 이견 속에는 반드시 관계가 이제 이게 나타난다 그랬죠. 이제 나타난다. 요 관계는요, 이 두 가지로 오늘 또 이제 이걸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인간 대 만물 관계. 이게 이제 첫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 대 관계. 이것도 관계죠? 인간 대 만물들의 관계. 그것이 이제 관계. 이거 관계가 형성돼.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이게 형성되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관계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견인데, 이 관계를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지금 이거를 정립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우리들에게 왜 왔는가 하면요, 이 관계를 대종사님께서 설정해 주셨는데, 이 관계를 잘 유지를 못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의해 갖고 이 관계를 끌고 간 거다 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 대상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니죠. 기도할 때 법신불 사언이시오. 예, 법신불 사언이시오 안 합니까? 법신불 사언. 이시여.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법신은 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뭔가 하면 법신불이죠?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이에요. 그럼 법신은 뭐냐 또? 그게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자꾸 이제 지난번에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너무 불교학적으로 가면 어려운데, 사실은요, 지금요,
이게 법신은 뭔가 하면요. 삼신불사상계가 건강경 하면서 얘기했죠? 삼신불. 삼신불에 불은 세 가지 신이 있다. 신. 첫째는 뭡니까? 법신. 두 번째 보신. 세 번째 화신. 예. 이게 삼신불관이거든요. 그래서 삼신불관을 얘기했는데 법신은 법의 몸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첫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첫자리를 법신으로 그래요. 그러면 사은이시여 그러지 우리가. 그래서 왜 사은이시여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요. 진리는 첫자리만 있습니까? 법신불이시여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사은을 넣느냐고 사람들이요. 시비 거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은이요. 그러면 진리는 법신 체만 있습니까? 용이 있죠. 용은 뭡니까? 진공. 이건 진공이죠. 요 묘유지요. 묘유가 있죠. 그럼 묘유는 뭔가 하면 사은이에요. 사은은 묘유예요. 진공이 묘유로 나타난. 그래서 진공, 묘유가 될 때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법신불이시오 하면 진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은이시오 하면은 묘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언제든지요. 법신불 사은 이건 함께 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법신인데 법신은 체니까 이거는 우주 만유에 다 갈마 있습니다. 이 체는요. 다 갈마 있는데 이게 사은이죠. 사은은 묘유라 그랬죠. 이제 묘유인데 묘유로 나타나는 이 사은은 이제 묘유인데 그러면 이게 묘유가 말이죠. 이걸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뭐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교리로 지금 돌아가는데요. 신앙문을 뭐라고 했죠? 신앙문. 이 교리도 인과봉의 신앙문 그랬죠. 자, 이게 뭔가 묘유는요. 사은은 뭔가 하면요. 인과의 위력이에요. 법신불의 체는 그냥 체만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뭐 하려고 우리가 믿습니까? 체만 갖고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법신불을 신앙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인과의 위력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당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신불을 신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과봉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위력인데 그러면 이 위력을 참 대종사님이 아주 주밀하셔요. 그 위력을 어떻게 지금 하시는가 하면요. 성격적으로 위력, 그냥 위력이다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죠. 그 위력을 성격적으로 분류했다 그랬죠. 위력을 성격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것을 뭔가 하면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게 뭐냐? 사은이에요. 네 가지 은혜라 이 말이죠. 성격적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천지은은 뭔 위력이죠? 대시주의 위력. 죽이면 하는 위력. 부모는 뭔 위력이죠? 대자비의 위력. 동포는 뭐죠? 대협동의 위력. 그랬죠? 법률어는 대보호의 위력. 인과의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인과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질서를 이 우주 만유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대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법신불의 위력이다 이 말이죠. 이거요. 만약에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흑인 폭동이 일어났죠. 지금 난리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법 질서가 지금 무시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종을 차별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이제 흑인들 지금 폭동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 자체를 차별한 거예요. 맞죠? 차별했어요. 여기서 일어난 것이 지금 흑인 폭동. 제가요, 미국을 처음 갔을 때 그때 흑인 폭동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92년도가 돼가지고 그때 지금 미국을 처음 갔었어요. 그게 그냥 우리 LA 교당 교구장님이요, 서부교구 교구장님이 방에 갇혀가지고요, 흑인 그러면은 아주 그냥 치를 떨더라니까요. 어떻게 그냥 애를 먹었던지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불공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불공 잘못해서 저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데, 인간 대 만물 관계를 요걸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사언입니다. 이거는요. 사언으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 대 만물 관계. 사언이죠. 사언이 인간 대 만물의 관계를 언적으로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 대 인간 관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저 수원 대신사가 인내천 한다 그랬죠? 사람이 하늘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사람이 뭡니까? 부처다. 예. 사람이 부처다. 그러면 사람이 부처면은요,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은요, 뭔 위력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부처가 되지. 아무 위력 없는데 부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고양이, 개, 애완동물도 모두 잘 지금 먹이고 있죠. 그 지금 맑게 알아듣습니까? 예? 좀 알아들어요. 예. 하여간 그래도요. 사람이 되니까는 말귀를 알아듣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물하고는요. 적당하게 하여간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 이제 지금 저 반복과 그 보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걸 다시 뭔가 하면요, 자극을 반복해서 줘요. 자극을 반복해서 줘요. 주고 나서 또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은 자극만 오면은 아, 이것이 보상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따라가죠. 이게 뭔가 하면 동물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죠. 요새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산책하면서요. 지금 새들 딱딱 우리 새끼 찢어놓고 딱딱딱딱 한다 그랬죠. 그거 이제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고요. 최상의 방어예요. 이놈들이 나는 저를 안 건드리는데 계속 나만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우산을 치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공격합니다. 요새는요. 하니까 이제 안 달라들어요. 이것이 참 위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요, 그 나름대로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이죠. 불이다. 그 우리도 말이죠. 불이다. 그런데 사람도 불이다. 그 이제 지금 이제 안 돼요. 지금 팬데믹 현상이 생겼죠. 이게 왜 생기는가? 내가 이제 계속 이걸 지금 강조를 합니다.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생기는가 하면요. 인간들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파괴시킨 거예요. 숙주를 파괴시킨. 자, 숙주. 숙주가 뭡니까? 우리도 다 숙주가 있죠? 아까 지금 저 앉았을 때 우리 기타님 숙주 구하시려고 지금 애쓰신데, 지금요. 기타님 들어가실 숙주 구하려고. 그러죠? 그 숙주 아닙니까? 저도 지금 저 방 있죠? 그게 제 숙주예요. 그거요. 그 어디에서 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숙주. 그래서 잘숙자 주인주자예요. 자는 주인이에요. 이 숙주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이제 숙주를요.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을 삼는 생물이에요. 생물이 자기가 기생하는 대상으로 삼는 생물. 그걸 뭐라 그러냐? 숙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숙주를,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를 인간들이 건드렸다 이 말이죠. 파괴시켰어요. 그 숙주가 뭐인가 하면요, 박쥐, 뱀 이런 것이었죠. 이걸 지금 우리가 파괴시켰죠. 중국에서 파괴시키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뭔가 하면요, 그놈들이 어디로 숙주를 삼았는가 하면 인간을 숙주로 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팬데믹 현상이죠. 지금 바이러스 이거 난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숙주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숙주를. 그러니까 이게 인간 대 만물 관계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언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현대 왜 이런 이게 생겨나냐? 지금요, 이 팬데믹 현상이라는 건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요. 이제 대단한 것인데 왜 대단한가 하면요, 지금 14세기에, 지난 세기 14세기에 유럽에서 지금 뭐가 번졌는가 하면 흑사병이 번졌어요. 흑사병. 대유행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었어요. 흑사병 때문에요. 대단하죠? 그 이후에 생긴 것이 뭔가 생각하면요, 중세를 마감해요. 중세를 마감하고,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신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변적인 철학까지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중세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세를 뭐라 그러냐, 문화의 암흑기 그럽니다. 유럽이 말이죠, 지금 마저 먹고 사는데 왜 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중세에 생겨났던 문화, 미술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요, 성당, 또 저 위에다가 그린 글 있죠. 누가 그린 글에다가 고개 삐뚤어지다 그랬죠. 그거 보러 지금 당기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먹고 살리잖아요. 근데 이런 관광업이 성행하고 사람이 먹고 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뭔가 하면요, 위기가 와요. 뭔 위기가 오냐?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제조업이 30-40%는 돼야지 그 국가의 경제가 튼튼한데, 관광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관광 갑니까? 이제 유럽요,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렇게 가지고는 뭐가 생긴가 하면요, 르네상스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뭔가 하면 신에 매몰된 인간을 찾아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휴머니즘 그러잖아요. 휴머니즘이 뭐냐? 인간 찾기 운동이라니까요. 신에 매몰된 인간을 찾아내는 운동이 르네상스예요. 이게 일어났거든요. 자, 이번 팬데믹 현상 이후에요, 인간을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한번 보셔요, 이제. 그렇게 변화돼요.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원불교 준비해야 돼요. 뭔가 이 인간의 중요성을요. 그래서 이 숙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들이요, 이게 이제 능력, 위력, 인간들이 이제 능력, 위력을 이제 인간들이 다 지금 이제 가지고 이제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인간 대 만물 관계를 설정한 원불교 교리가 뭐를 말하는가, 뭐로 사언이라 그랬죠? 사언이라 그랬죠. 인간 대 인간 관계를 정의한 교리가, 우리 교리가 뭡니까? 사요죠. 예, 사요예요. 그래서 사요. 그래서 사언과 사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해 가지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숙주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숙주를 파괴시키는 데서 오는 이 현상, 그래서 다시 숙주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사언보언이에요. 맞죠? 사언보언하지 않으면요, 숙주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인간을 숙주로 삼지 말고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숙주, 그게 뭔가 하면 생태계예요. 생태계. 그 생태계를 그대로 숙주로 삼아서 살아 있거라. 이렇게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지금 언적 관계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우리가 이 견으로 한번 이제 돌아가 보면요. 자, 이견이라 그랬죠. 이견 부주라 그랬죠. 이견에 주하지 말아라. 이견에 주하지 말아라. 이견 부주라. 그리고 주하지도 말고, 요것은 뭡니까? 이것은요. 찾는다 그랬죠? 찾지도 말아라 이 말이죠. 찾는 것도 삼가해라 그랬죠? 이견에 주하지도 말고 찾는 것도 삼가해라. 삼가할 신자거든요. 찾는 것도 삼가해라. 그래서 이제 주는 지금 주한다 이 말은 소극적이죠. 그런데 찾아 나서면은 적극적이죠. 동이죠. 주는 정이죠. 이거는 동이에요. 지난번에 정과 동 얘기했죠. 정동이 하나다 그랬죠. 이게 더더욱 적극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하지도 말고 찾아 나서지도 말고 소극적으로 주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도 말아라. 이것이 이제 이견을 지금 이제 내다가 이제 이게 포인트를 이제 줬는데, 이 이견을요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이견을요 오늘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이견을 다른 말로 하면 이분법적 사고. 이게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 그냥 그대로죠? 그냥 그대로예요. 둘로 나누어서 항상 판단하는 사고. 이견으로 두 견해로 이분 둘로 나눈다 이 말, 나눌 분자죠?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고. 이분법적 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런 말 쓰죠? 많이 쓰죠? 이분법적 사고.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거부터 정해놓고 합시다. 나쁜 말이에요. 예. 이걸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다른 말로 이제 이거 표현하면요, 흑백 사고. 흑은 검고 백은 희고. 그래서 희고 검고 검고 희고 이걸로 사고가 딱 틀이 형성되어 있는 거. 그걸 보고 모르는 거면 흑백 사고를 한다. 우리 그러죠? 흑백 사고 한다. 자, 그러면 이 흑백 사고가 언어로 표현될 때를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흑백 논리 그런다 이 말이죠. 흑백 논리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이걸요. 흑백 논리에 저 사람 사로잡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가끔 지금 하잖아요. 또 많이 지금 이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이분법적 사고인 흑백 사고, 흑백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있습니까? 예스까 노까. 예스 아니면은 노. 이걸 딱 구분을 버리는 거예요. 예스까 노까. 예스 아니면은 노. 자, 그래서 이 사고에 딱 쩔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가
분강은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는데요. 이 이분법적 사고를 들이대면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시원하고 명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죠? 명쾌한 부분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딱 판단해 줘버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원하고 명쾌합니까? 그러면 이 명쾌하고 시원한 그런 대목이 반면에 있는가 하면은 그 사고 속에는 뭐가 또 갈마 있는가 하면요, 잘못을,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죠. 참, 이것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지는 거예요. 시원하고 명쾌하고 좋긴 한데 또 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 게 그러시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이분법적 사고를 이제 누가 이제 이걸 분명하게 안 해주면 또 인간관계 속에서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이거 긴가민가 하고 이 흑백을 딱 분명히 구분해주지 않으면요, 사람이 옆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깝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깝깝하죠. 그냥 긴가민가 하고 이러면 옆에 사는 사람이 애 터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또 근데 그런 게요, 이것이요,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복잡하다니까요. 이 아까 전 관계 얘기했죠, 제가요. 관계는요,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누가 주장을 했는가 하면요, 이 백이라고 하는 AT100 하는 학자가 이분법적 사고를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지론에서요. 인지는요, 사람이 인지를 하죠. 어떤 사실을 보고 우리가 느끼죠. 그래갖고 판단하죠. 그 인지론이거든요. 이 인지론에서 이제 이 베커라는 이 학자가 말이죠, 인지론에서 이제 이걸 이제 흑백 사고를 이제 주장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요, 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와 이게서 주로 쓰는 단어. 이제 두 가지 분류입니다. 이거 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누구라도 이게 한 부류예요. 이건 다 긍정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다 긍정하시죠? 다 긍정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긍정사고예요. 긍정. 누구라도. 이 단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이죠.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제 하여간 백의 논리에 치우쳐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백의 논리에.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대신에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반대의 단어가 뭔가 하면요, 다른 반대의 단어를 넣으면요, 절대 전혀.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절대 전혀. 절대 전혀. 이건 딱 부정하는 말이죠. 이것은 긍정하는 말이죠. 위의 것은요, 누구라도 다 된다. 근데 절대 전혀 다 부정하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흑백 논리, 흑백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멋지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요것은 이제
이 사고의 특징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이분법적 사고, 이견에 대한 지금 얘기입니다. 이제 첫째 이제 특징은 이제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분법적 사고의 특징은요. 모든 경험을 양극단 중 하나로 평가해요. 이 경험을요. 이 모든 경험을요. 양극단 중 1 하나로 평가해요. 딱 평가한다. 하나로 딱 평가한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제 그러는데요. 이게 절대로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을 이제 모든 경험을 양극단 중 하나로 이제 평가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요. 순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순결하지 않다. 하면 어떻게 보니까 순결의 반대는 뭡니까? 더러운 것, 불결, 예. 불결로 평가하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으면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말이죠. 야, 순결한 사람이다. 또, 아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순결하지 않으면 양극단으로 딱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뭔가 하면요. 이분법적 사고고 흑백 논리, 흑백 사고다. 또 그런 이제 뭔가 하면요. 착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은 악하다. 예.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딱 평가하는 것, 이것을 뭔가 하면 경험을 양극단 중 하나로 선택해서 하는 사고, 그것을 이분법적 사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이 사고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완전 실패. 실패와 성공. 이 두 가지로 딱 구분해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일을 다 하는 것도 실패 아니면 성공. 이 두 가지로 딱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쉽잖아요, 우리가요. 아, 이번에 실패했다. 이번에 성공했다. 그래서 어느 지금 제가 아는 그 행시 합격해가지고 우리 교도인데요.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실패 기업을 모델로 한 전시 일을 했어요. 해가지고 대통령도 참석하고 아주 히트 쳐버렸어요. 그 실패를 모델로 한 전시회를 서울에서 했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 참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정관으로 청와대 지금 픽업돼서 갔어요. 행자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뜰한 교도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래서 실패. 그래서 실패 아니면 성공. 이 두 가지 모델로 딱 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가 쉽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이거 이분법적 사고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거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죠? 여러분들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도 근데 실제로 살다가 보면 내가 이번엔 성공했다. 이번엔 실패했다. 이 판단하잖아요. 이 두 가지 범주로 딱 판단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것이 이분법적 그 사고다. 오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